여러분, 65세가 되면 얼굴만 봐도 인생이 편안한지 고된지 딱 보입니다. 하루를 마지못해 꾸역꾸역 사는 사람, 느긋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건강해서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노년이 행복한 분들은 65세가 되면 이 5가지를 반드시 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줄이고 사시나요? 오늘은 늦어도 65세부터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의 노후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몸과 마음이 피곤하신가요? 특별히 불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모든 게 지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도 잘 안 옵니다. 65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건강도 그럭저럭이고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노후가 힘든 건 뭔가를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려놔도 될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땐 뭐든 얻고 채우고 더하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는 빼고 덜어내고 줄이는 게 지혜입니다. 짐이 많으면 못 걷습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습니다. 노후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돈 얘기 아닙니다. 건강 비법도 아니고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바꾸는 5가지 줄이기입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것,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72세 김수만 씨 이야기입니다. 수만 씨는 매일 경로당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수만 씨만 보면 자리를 피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 말만 나오면 다들 핑계대고 일어나거든요. 처음엔 들어줍니다. 오, 그러셨어요? 하면서요.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면서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아, 화장실 좀 하고 자리를 뜹니다. 네 번째는 아예 안 옵니다. 수만 씨는 정말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사업도 크게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주변 사람들한테 대접도 엄청 받으셨어요. 그때 그 시절이 수만 씨한테는 너무 찬란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였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수만 씨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냥 평범한 어르신 중 한 분일 뿐이에요. 그게 견디기 힘든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수만 씨는 더 허탈해 하십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한테 뭐가 문제일까? 진짜 문제가 뭘까요? 수만 씨가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 불안한 겁니다. 과거가 너무 빛났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으면 지금의 나를 견디기 힘든 것인데요. 수만 씨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를수록 현재는 더 초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바뀌지 않거든요. 과거는 추억입니다. 거주지가 아닙니다. 가끔 놀러 가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랬지? 하고 웃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끔 사진첩 꺼내서 보듯이 추억하다가 덮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아예 이사가서 사십니다. 짐 싸서 과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분의 지금은 텅 비어버립니다. 몸은 2025년에 있는데 마음은 1990년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지금을 말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과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는 이랬다로 끝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다를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전엔 내가 잘 나갔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경로당에서 노래하는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사람들이 날 찾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친구 둘이서 매일 산책해 이렇게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요. 두 번째, 과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딱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의 소소한 일 하나로 바꿔보세요. 그때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제 손주가 전화했는데 반갑고 좋더라고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예전엔 내가 이 동네에서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산책하니까 공기가 참 맑더라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현재가 과거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과거를 내려놓을수록 지금이 살아납니다. 과거는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20년, 30년 전 일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현재는 가볍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짐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거를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과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추억은 좋은 겁니다. 근데 과거에 집착하는 건 다릅니다. 과거를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추억입니다. 근데 과거를 말할 때 마음이 허전하면 그건 집착이에요. 과거가 그립다면 추억입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건 현재를 포기한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세요. 그러면 지금이 보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노후도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것.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염려를 줄이세요. 68세 박영순 씨는 아침마다 먹는 영양제가 열알입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 혈압에 좋다는 것, 뼈에 좋다는 것, 그 외에도 TV에서 나온 것, 지인이 추천한 것 다 챙겨 드시는데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바로 검색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면 혹시 인공관절 해야 하나 걱정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면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닐까 불안해하십니다. 영순 씨는 병원도 자주 가십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기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해도 마음이 안 놓인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운동은 안 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불편해서 라며 집에만 계십니다. 식사도 불규칙합니다. 혼자 먹기 귀찮다고 대충 때우는데요. 이건 바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불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과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영순 씨의 마음을 달래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심제가 된 거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픈 상태입니다. 건강 염려가 심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전부 큰 병의 전조로 느껴집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음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것저것 확인해요. 무릎은 괜찮나? 허리는 괜찮나? 머리는 괜찮나? 확인하다 보면 하루가 피곤해져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과 건강을 걱정하는 건 다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뭘까요? 규칙적으로 먹고 꾸준히 걷고 잘 자는 겁니다. 이게 건강관리입니다. 근데 건강을 걱정한다는 건 뭘까요? 혹시 모를 병을 미리 불안해하고 괜찮은 몸을 자꾸 의심하고 정보를 찾아다니며 더 불안해집니다.
영순 씨는 매일 건강 정보를 검색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카페도 들어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고요? 거기 나오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무릎이 뻐근하다고 나오면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나오면 나도 허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 영순 씨는 생각합니다. 나도 위험하구나. 빨리 병원 가야겠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약을 늘리기보다 걷는 시간을 10분 늘리세요. 영양제 한 알 더 먹는 것보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더 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은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됩니다. 영양제 10알보다 산책 30분이 낫습니다. 병원 서너 번 가는 것보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건강 정보를 줄이고 생활 리듬을 늘리세요. TV 건강 프로그램, 유튜브 건강 정보, 인터넷 검색,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불안해집니다. 차라리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리듬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건강 정보는 불안만 키웁니다. 생활 리듬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몸을 믿어주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70년, 80년을 견뎌온 몸입니다. 조금 아프다고 바로 큰 병은 아닙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럼 일찍 자야지.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좀 쉬어, 덜 먹어, 더 걸어, 이런 신호를요. 그 신호를 들으면 됩니다. 큰 병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영순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영양제 반으로 줄이고 대신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건강 검색도 그만하고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뒤에 영순 씨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몸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줄이면 진짜 건강이 찾아옵니다. 몸을 믿어주는 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것. 세 번째, 자식 걱정입니다. 75세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40대 된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아들은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남이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애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나? 목소리가 좀 차갑던데.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나? 전화할 때마다 이런 걱정을 쏟아내십니다. 아들은 처음엔 엄마 괜찮아요 하고 답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같은 걱정이 반복되면 아들은 지칩니다. 엄마, 제 걱정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요. 요즘은 아예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정숙 씨가 전화하면 지금 바빠요 하고 짧게 끊습니다. 정숙 씨는 더 불안해집니다. 애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정숙 씨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손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애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돈이라도 보내줄까? 근데 며느리가 싫어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2, 3시가 됩니다. 걱정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걱정 안 하겠어요? 하지만 걱정이 반복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40대면 이미 충분히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알아서 꾸려갈 나이예요. 부모의 불안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자식이 듣기엔 넌 아직도 혼자 못해로 들립니다. 엄마는 널 믿지 못해로 들립니다. 실제로 정숙 씨 아들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시는 것 같아. 나 이제 40 넘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만 하시니까 전화 받기가 싫어져. 정숙 씨는 사랑으로 하는 건데 아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괜찮니? 대신 나는 잘 지내라고 말하세요. 전화할 때 자식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자식은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연락해요. 대신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밥 먹었어. 날씨 좋아서 산책도 했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게 제일 편합니다. 부모가 걱정 없이 잘 지내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 요즘 어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 걱정돼서 잠도 못 자. 이렇게 답하지 마세요. 나 요즘 좋아. 경로당에서 새로 사귄 친구랑 매일 산책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식 인생보다 내 하루를 먼저 챙기세요. 아들이 뭐 하는지, 며느리랑 사이가 어떤지, 손주가 공부는 잘하는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뭘 먹을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날지, 오늘 나는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하루가 채워지면 자식 걱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경로당에 나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산책을 하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내 하루를 나 위주로 채워보세요. 내 하루가 풍성하면 자식한테 전화할 때도 달라집니다. 너 요즘 어때? 힘들지? 이게 아니라 나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 들어볼래?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째, 걱정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부모가 걱정을 줄이면 자식은 편하게 다가옵니다. 엄마, 요즘 어때? 하고 먼저 전화합니다. 걱정이 줄어든 자리에 대화가 생깁니다. 잔소리가 줄어든 자리에 웃음이 생깁니다.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달만 아들한테 전화할 때 걱정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 한 가지만 말해봐. 정숙 씨가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걱정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만큼 평소에 걱정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셔서 좋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을 줄이니까 아들이 다가온다는 걸요.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을 줄이는 겁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챙기세요.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것. 네 번째, 미움을 줄이세요. 71세 순자 씨는 동네에 꼭 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인데요. 그분만 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녔어요. 3년 전에 경로당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순자 씨 흉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한테는 그게 3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날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마주치면 온종일 기분이 망쳐집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친구들도 처음엔 들어줍니다. 그래, 섭섭했겠다 하면서요. 근데 몇 번 반복되면 친구들도 이제 그만 잊어 하고 말합니다. 그럼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네. 다들 남 일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상대방은 아마 까맣게 잊고 신경도 안 쓸 거란 사실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까맣게 잊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화투치고 밥 먹고 집에 갑니다. 힘든 건 순자 씨뿐입니다. 미워하는 동안 순자 씨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순자 씨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순자 씨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누가 손해인가요?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3년 전 일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3년 동안 계속 화난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상대는 아무 고통 없이 살았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순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워하고 있는 게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미움은 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줄의 한쪽 끝을 상대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끝입니다. 내가 놓기 전까지는 계속 묶여 있어요. 용서한다는 건 그 줄을 놓는 겁니다. 이제 됐어. 나 이거 놓을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저렇다에서 멈추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70평생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뭐? 이 정도에서 멈추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사과해야 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해요. 3년 동안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달아야 돼. 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안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대를 놓으세요.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신경 끄는 능력은 노후의 기술입니다. 젊을 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따지고 항의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엔 다릅니다. 동네가 좁습니다. 경로당도 한두 곳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신경을 꺼야 합니다. 저 사람은 공기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경 쓸 만한 사람한테만 신경 쓰세요. 이후에 순자 씨는 노력했습니다. 경로당 가서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말 안 보이더래요. 경로당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래요. 한 달쯤 지나니까 순자 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경로당 가는 것도 예전처럼 즐거워요. 미움을 줄이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미움은 무겁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것. 5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73세 철수 씨는 동창 모임에서 늘 비교로 힘들어 하십니다. 동수는 아직도 골프 치러 다니던데,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치는데, 태수 아들이 의사래. 우리 애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 친구는 연금이 200만 원이나 나온대. 나는 얼마 안 되는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런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70이 넘어서도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비교는 인생 결산을 못 끝낸 상태입니다. 아직도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경기를 자꾸 다시 채점하는 겁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왔어요.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입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불행해집니다. 왜냐고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거든요. 남의 좋은 것만 보고 내 부족한 것만 봅니다. 남은 것만 보고 나는 속까지 다 압니다. 이게 공정한 비교일까요? 철수 씨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골프 치는 저 사람, 겉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외롭습니다. 배우자랑 대화가 없어요. 골프장에서만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의사인 저 사람 자랑스럽겠죠. 근데 아들을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명절에도 병원 당직 서느라 안 와요.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봅니다. 연금 많이 받는 저 사람, 돈은 많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당뇨에 고혈압에 약을 하루에 10알씩 먹습니다. 돈 있어도 여행 한 번 못 갑니다. 남의 인생은 절반만 보입니다. 빛나는 절반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전부 다 보입니다. 어두운 부분까지 다 보입니다. 이걸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집니다. 철수 씨는 무릎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산책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명절 때마다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만납니다. 연금은 적지만 빚도 없고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족한 것 같냐고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남의 인생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나는 이렇게 살고. 이 정도면 됩니다. 저 사람 인생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나입니다. 저 사람은 골프를 칩니다. 좋습니다. 근데 나는 산책을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다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 아들은 의사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자주 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뭐가 더 낫냐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치열했습니다. 철수 씨, 7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견뎌내셨는지요. 힘든 보릿고개도 가난도 이겨낸 세대입니다.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70년을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그거 대단한 겁니다. 자식 무사히 키워낸 것, 그거 위대한 겁니다. 그 인생이 부족할까요? 그 인생이 초라할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70년을 견뎌낸 인생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남하고 안 비교하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밥,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느낀 작은 기쁨. 이런 게 보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지금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철수 씨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다. 산책을 하고 아들이 걸어준 전화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분이 한결 가볍고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삶에서 비교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미움, 그리고 비교를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5가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입니다. 줄이면 비워집니다. 비우면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거 하나만 줄여보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나 덜 하세요. 건강 걱정을 하나 덜 하세요. 자식 전화할 때 잔소리를 하나 덜 하세요. 미운 사람 생각을 하나 덜 하세요. 남 부러워하는 마음을 하나 덜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후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덜어내며 사는 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줄이고 비우는 겁니다. 가볍게 사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텅 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어떤 것을 줄이고 비워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65세 이후에 노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변에 오늘 영상의 내용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잘될 라디오는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